우리는 매일같이 냉장고를 사용하며 다양한 음식들을 보관하죠. 혹시 냉동실에 보관하면 성분이 개선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와 반대로 냉장고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식중독이나 발암물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식품들도 있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적합한 음식과 장기 보관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요즘에는 식재료가 다양해지고 보관 용기도 발전하고 다양해지다 보니 하나의 냉장고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져서 2대 이상을 운영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양을 구입하여 채워 넣다 보면 어느새 기억에서 잊혀진 식품들이나 모양을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냉장 혹은 냉동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연 이 식품들이 안전할지 의문이 들지요. 냉장고나 냉동실에 식품을 보관하는 목적은 온도를 낮춰 세균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뜨거운 물이나 고온에서 조리하면 대다수의 세균이 사멸하지만 냉장고로 온도를 조절한다고 해서 모든 세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온도가 내려가면 세균의 번식 속도가 늦춰져 마치 활동을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낮은 온도에서도 천천히 증식하며 대략 마이너스 15도 정도에 이르러야 활동이 거의 멈춥니다. 그러나 활동이 정지한 것은 아니며 음식을 꺼내거나 해동 시 다시 활성화됩니다. 냉동실에 보관된 음식을 신속히 해동하기 위해 상온에 내놓거나 따뜻한 물에 담가두는 것은 위험한데 이는 세균이 활발히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냉동실에 보관하면 영양가가 향상되는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면에 냉장고에서 장시간 보관하면 식중독 또는 발암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식품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엔 냉장고에 보관하기 적합한 음식과 장기 보관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두부입니다. 밭에서 자란 쇠고기로 불리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미국 식품의 약청에 의해 도입된 단백질 소화 흡수율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인 달걀이나 우유와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되며 가장 우수한 단백질 소스 중 하나입니다. 콩을 직접 섭취할 경우 소화 흡수율이 60%에 불과하지만 된장으로 가공하면 85%, 청국장은 90%, 두부는 무려 95%까지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천연식품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5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두부 100g에는 대략 20에서 24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를 냉동실에 보관해 먹으면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냉동 보관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얼어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고 단백질이 집중되어 100g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약 6배 증가합니다. 두부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죠. 내부의 수분이 얼면서 표면에 구멍이 생겨 식감이 고기같이 쫄깃해집니다. 두부를 얼릴 때는 섭취하기 편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째로 얼리면 수분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식감도 떨어집니다. 얼리기 전에 키친타월로 표면에 수분을 닦아내고 지퍼백에 넣어 얼리면 됩니다. 나중에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서 약 3분 정도 돌려주거나 냉장실에서 해동시켜 드시면 됩니다. 수분이 많이 제거되어 볶음, 조림,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면 양념을 더 잘 흡수하여 맛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통풍 환자에게는 두부가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통풍 환자는 두부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식품은 계란입니다. 계란 표면에는 닭의 분변에서 유래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계란을 씻어 냉장 보관하는데 이는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 바깥쪽에는 외부 미생물로부터 계란을 보호하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계란을 세척하면 이 보호막이 손상되어 외부 미생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이 계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에는 혈뇨나 심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마트에서는 세척란과 미세척란이 모두 판매되고 있으므로 구매 시 확인해 세척란은 냉장 보관하고 미세척란 역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세척란에 닭의 오물이나 깃털이 묻어 있는 경우 휴지나 천으로 제거한 후 보관하세요. 이러한 계란은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요리 과정에서 다른 음식에 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란을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 3주 후에 세균이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냉장 보관 시에는 품질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계란은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하여 보관하고 가능한 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식품은 감자입니다.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 작물 중 하나로 꼽히는 감자는 수분, 탄수화물, 인, 칼륨, 철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손상된 위를 회복시키고 변비, 빈혈,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감자는 보관이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감자를 고온에서 보관하면 싹이 빨리 나오며 6도 이하의 저온에서는 전분이 환원당으로 변하는 저온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환원당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감자칩이나 감자튀김과 같이 튀기거나 굽는 등의 조리 방법에서 조리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감자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빛이 없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저온에 보관된 감자는 약간 높은 온도에서 몇 주간 보관한 후 사용하면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이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요리의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러한 오일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입니다. 참기름은 볶은 참깨에서 압착하여 추출한 것으로 산화를 방지하는 리그닌 성분이 많아 어두운 곳에서 일반 온도에서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섭취 가능합니다. 일부는 이런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이 경우 냉장고 내에서 덩어리가 생기거나 향이 사라지며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참기름에 약간의 굵은 소금을 첨가하면 참기름의 고소한 맛과 향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에 첨가된 소금은 쉽게 용해되지 않아 기름의 맛이 짜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들기름은 산화 방지 성분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기와 습기에 노출될 경우 빠르게 산화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냉장고의 온도 변화가 적은 부분에 들기름을 보관하고 개봉 후 산화가 시작되므로 한 달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산화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뇌혈관이 막히고 신경 전달 기능이 약해지며 뇌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8대2 비율로 혼합하면 참기름에 리그닌 성분이 들어가며 영양소가 풍부해지고 들기름의 산화도 방지에 보관 기간을 2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일들은 광선과 열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신문지나 키친타월, 알루미늄, 호일, 검은색 비닐 봉투 등으로 용기의 외부를 감싸 광선을 차단하고 용기의 입구는 식품용 랩으로 덮어 공기 접촉을 차단하면 산화 속도를 줄이고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케르세틴, 유아알릴, 크롬 같은 성분을 함유하여 혈관을 청소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개는 베란다와 같은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기성이 좋아야 하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보관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만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량 구매 시 보관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는 상온, 냉장, 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상온 보관 방식 중 하나는 스타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타킹에 양파를 넣고 매듭을 지어가며 이를 반복하면 사탕처럼 줄줄이 매달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양파가 서로 닿지 않아 부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온 보관법으로는 통풍이 잘 되도록 구멍이 뚫린 박스를 준비하고 양파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달걀판을 깔아주며 신문지로 감싸서 서로 붙지 않게 합니다.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더 좋은데 이때는 껍질을 벗긴 양파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랩이나 쿠킹 호일로 감싸서 지퍼백에 담으면 2-3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 배, 감 등과 같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양파를 8에서 1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 맞게 손질한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비닐백에 밀봉해 저장합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중요하지 않은 요리에 사용할 양파는 잘게 다져서 얼음 트레이에 넣어 얼려 사용하거나 얼음 트레이가 없다면 비닐팩에 얇게 펴서 공기를 빼고 보관한 후 필요한 양만큼 사용합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뇌졸중, 심장마비, 암 예방 및 혈당 조절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토마토를 상온에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맛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온 보관과 냉장 보관 간의 토마토 맛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게팅겐 대학 연구팀은 토마토를 상온에서 20도, 냉장고에서 7도로 4일 동안 보관한 후 맛평가 전문가 12명과 성분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색, 단맛, 신맛, 뒷맛, 과즙, 당도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온과 냉장 보관 모두에서 뚜렷한 맛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이든 냉장고든 보관 기간이 짧을수록 맛과 향이 더 좋으며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 후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음식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